아유, 아유, 얼굴이 너무 빨랐는데? 조금 소주 파운데이션 좀 발라드릴까요? 안 될 것 같아. 오세훈 선생님이 깜짝 세호 놀라시네. 선생님이 눈치채 파운데이션 발라드려도 교수님 뭐 하신 것 같은데. 점심 때 한 잔 했습니다. 저 박원순 선생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조의를 표하면서 한 잔 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까지 녹화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양해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소송, 그렇죠? 네. 소송 63쪽 밑에 소송을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끊기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소송을 우선 읽어보죠. 해피 소송이여 사모제동이로다 숙숙소정이여 숙야 제공혼이 식명부동일센이라 흥냐라 해피소성이여 유참여 묘로다 숙숙소정이여 복음여조로허니 식명불류일센이라 흥냐라. 소송은 짧습니다. 2장 장 5구라. 모서를 보겠습니다. 모서에서는 모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송은 해급하여라. 여기서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읊은시다. 여기서 은혜는 이제 군부인을 얘기하겠죠. 제후의 군부인. 군부인의 은혜가 그 아래 하인들, 첩들, 하인들에까지 미치는 것을 읊은 요래다. 부인이 무투기지 행하여 해급천처하니 제후의 부인이 투기하는 행실이 없어서 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들이 제후 방으로 들어가도록 다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천첩에까지 미쳤으니 하는 얘기는 이제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진어군의 임금에게 나아가서 임금을 모실 때 어자가 모신다는 거예요. 임금을 모신다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게 이제 제후를 얘기하는 거죠. 제후를 모실 때 그 천첩들이 김영, 유 귀천하야 그 군부인하고 제후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은 직분이 명분이 귀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후에게 갈 수 있게 길을 허락해 준 군부인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능진기심이라 그 마음을 첩들이 다 하는 것이다. 그런 시다.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주자의 해석이 1장 밑에 64쪽
맨 처음에 있는 장하주가 주자의 해석이 굉장히 길어요. 모서보다 길습니다. 남국 부인이 승후비지화하야 능 불투기하야 이해기하여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그 군부인들이, 제후들의 부인들이 후비는 여기서 문왕비를 얘기하는 거죠. 문왕비의 교화를 받아서 능히 문왕비도 투기하지 않으셨죠. 투기하지 않고 그 아랫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 여러 제후국들의 부인들이 첩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고로 기중첩이 미지여차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첩들이 진 시다. 그래서 그 제후 부인의 그 아름다움을, 훌륭함을 이와 같이 찬미한 거다. 개중첩 진어군의 중첩들이, 여러 첩들이 임금을 모실 때 불감당석하야, 감히 저녁에 딱 저녁을 감당하지 못해서 언제 오냐? 견성이 왕하고 한밤중이죠. 별을 보고 가고, 별을 보고 간다는 건 한밤중에 간다는 뜻이죠. 견성이 화라, 별을 보고 돌아온다. 한밤중에 돌아온다. 거기서 뭐 하룻밤을 완전히 잔다든지 이러지 않고 한밤중에 갔다가 잠깐 제후를 모시고 내려오는 거죠. 고로 인소견이 기한, 그것을 보고서 흠을 일으켜서 기어 의에 무소치요. 그것을 보고서 흠을 일으켰으니 그 의리에서는 취한 바가 없고 특취제동 제공 양자지 상이라. 특히 제동, 동쪽에 있고 제공, 공간에 있고 이 두 글자가 서로 상응하는 것에서만 취한 것이다. 수원 마침내 말하기를 기소의 여차자 유기소 부지 분이 불동호 귀자라. 이렇게 직분이 달라진 까닭은 이와 같은 까닭은 유기소부지분, 부여된 직분으로 말미암아 부동호 그 귀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후의 부인은 정당하게 제후와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이 첩들은 이렇게 새벽 밤에 가고 새벽에 나오고 하는 그런 직분이 다른 것은 그 귀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로 그러므로 심의득어군으로 위부인지해야 하야 이 불감치원어 왕래지 근냐라. 그래서 득어군, 임금을 모시는 거죠. 임금을 모시는 것을 이렇게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오는 동안이라도 그래도 제후를 모시는 것을 그 제후 부인의 은혜로 생각해서 감히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왕래직은 그 수고로움으로 그 제후 부인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시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피 소성이요. 이 소성이라는 건 이제 작은 별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해성과 같은 거죠. 해는 이제 반짝반짝하는 저 작은 별이요. 해성이요. 금성이요. 삼호제동이로다. 세 개와 네 개가 동쪽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샛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샛별. 그렇죠? 샛별이 새벽에 잠깐 떴다가 내려가죠. 숙숙소정이요. 이 숙숙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정숙한 거죠. 뭐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소는 이제 새벽 소주면, 정자는 이제 가다. 그래서 새벽에 가며 새벽달을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제후에게 수청 들려고. 숙야 제공하니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여기 이거의 주어는 이제 제후죠. 제후가 공소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 식명부동일세니라. 제후 부인과 자기는 받은 명이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후가 어때요? 늦게까지 공소에서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첩들은 새벽에 가는 거죠. 이제 본부인하고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뭐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첩들하고는 그 빈 시간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새벽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받은 명이 식명이 부동이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해피 이정을 보겠습니다. 해피 소성이요. 저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이요. 유참여묘로다. 이 참성과 묘성이로다. 별 이름이니까요. 숙숙소정이요. 엄숙하게 새벽에 수청을 들려 이제 가는 것이요. 포금여주오니 이불과 혼이불을 안고 수청을 들고 또 그거 안고 나오겠죠. 식명분류일세니라. 운명이 같이 앉기 때문이다. 예, 여씨왈. 여씨는 여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여씨. 여조겸입니다. 여조겸. 그래서 주자보다 7살 아래인데 시경에 밝고 춘추에 굉장히 밝은 분이죠. 부인 무투기지 행하야 이 천첩 안어 기명하니 소위 상호인이 하필 호의자라. 부인이 제후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제후 부인이 투기하는 행실이 없어. 그래서 천첩들이 편안하게 그 받은 명을 편안하게 여겼어. 여기서 받은 명이라는 건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수청을 드는 거죠. 소위
상호인이 하필 호의자라.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의롭게 된다. 요 얘기가 어디 있냐? 대학 전 10장에 있습니다. 상호인이 하필 호의자라. 윗사람이 어질면 아랫사람이 의로워. 대학 어디 편이요 교수님? 대학 전 10장. 대학이 경이 있고 전이 있죠. 네. 경은 이제 공자의 말씀이라는 거고, 전은 증자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죠. 전이 이제 1장, 2장 쭉 나왔는데 10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피소성이여 삼오제동이로다. 숙숙소정이여 숙야제공호니 식명부동일센이라 흥야라. 에피소성이여 유참여묘로다. 숙숙소정이여 복음여주호니 식명부류일센이라 흥야라. 예, 그 다음은 강유삼. 예, 같이 읽어보죠. 강유사원을 지자귀에 불이야로다. 불이야나 기후야회로다. 흥야라. 강유전을 지자귀에 불아여로다. 불아여나 기후야처로다. 흥야라. 강유사원을 지자귀에 불아과로다. 불아과나 기소야가로다. 흥야라. 강유사는 3장이고 장 5구라. 모서를 보겠습니다. 강유사는 미잉냐니. 잉은 이제 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가 있고, 처가 본부인이고, 그 다음이 둘째 부인이 첩이에요. 셋째부터가 잉이에요. 잉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첩이라고 그러면 둘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전부 다 잉입니다. 그 잉첩을 찬미한시다. 근이 유언하여 수고롭지만 근이 무언하여 원망하지 않아. 여기 적은 이제 본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첩. 본부인을 얘기하면 적능 회가야. 본부인이 능히 후회를 한 것이다. 잘못을 뉘우친 것이다. 문왕지시에 강타지간에 강수와 타수 그 사이에 유적 불이기 잉 비수러니 본부인이 그 잉첩을 같이 비수 숫자를 갖춘다는 건 이제 같이 따라가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면 결혼하면요. 거기 여동생이나 이런 다 같이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제후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돼요. 그런데 요 강타지간에서 요 한 사람을 요 잉첩을 데려가지를 않은 거예요. 요게 요 본부인이 저기 불이기 잉 비수 그 잉첩을 데려가지를 않은 거예요. 잉 우로이 무언한데 그러니까 남겨진 그 잉첩이 수고로움을 당하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역자회라 본부인이 스스로 후회를 하는 시다. 주자는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65쪽 장하주 시시 사수지 방에 인유 대년호국 1호대 이때 사수는 이제 강이 물줄기가 갈라졌다가 이렇게 다시 붙는 거를 사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그 사수의 그 방 측면에서 곁에 잉첩이 유대년호 국 본국에 이제 본부인이 시집을 갔잖아요.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데려갔어. 그래서 수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적불여지 해행자라니 본부인이 같이 함께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후에 그 한참 후에 적피 후비 부인지화하여 본부인이 문왕의 비 후비의 교화를 받아서 내능 자회의 영제라 스스로 후회를 하면서 남겨놓은 잉첩을 맞이했다. 고로 인견 강수지 유사의 인이 기응하여 그 잉첩이 강수에 그 사가 있다는 거 갈라졌다가 다시 붙는 그 물줄기가 있음을 보고 흥기해서 기응해서 말하기를 강유 유사원을 강에는 이 강이 이제 황하강이죠. 황하강에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욱이 이분이 시집을 갈 때 내 브라이로다 나와 함께 가지를 않아 나를 떨쳐놓고 갔다는 거예요. 수 브라이나 비록 나를 떨쳐놓고 갔지만 연이나 기후이야 역회의라 나중에는 후회를 해서 다시 데려갔다. 문왕 비의 교화를 받아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후 부인이 왜 놓고 갔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이쁘니까. 나보다 뭐? 이쁘니까. 이쁘니까. 질투? 하여튼 뭐 이뻐서 그런지 뭔지 밉보인 거죠. 밉보여서 다른 애들은 다 데려가도 너는 안 돼. 그러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 잉첩이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집을 간 제후 부인이 어때요? 문왕비의 교화를 받아서 자기한테 밉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그러면 되겠니? 이제 이런 교화를 받고 이제 이 떨쳐놓고 온 잉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려가니까 그 잉첩이 지은 시예요. 강유사원을 시를 보겠습니다. 황하강에는 사가 있거늘. 사는 뭐예요? 강이 갈라졌다가 다시 붙어. 그러니까 여기서 본부인과 자기 사이가 갈라진 거죠. 밉보였기 때문에 안 데려간 거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근데 본부인의 문왕비의 교화를 받아서 다시 데려갔으니까 다시 합쳐진 거죠. 지자귀에 그대가 시집갈 적에, 여기서 그대는 제후 부인이죠. 불아이로다. 나와 함께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불아이나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기후야 회로다. 그 나중에는 뉘우치고 다시 나를 데려왔다. 그 뉘우치게 해준 사람이 문왕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략된 겁니다. 이 장 보겠습니다. 강유저원을, 황하강에는 저가 있거늘. 저는 이제 모래톱이에요. 강들에 보면은 이렇게 모래톱이 쌓여 있는 데가 있죠. 지자귀에 이분이 시집갈 적에 불아여로다.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불아여나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 기후야 처로다. 그 뒤로는 편안히 처하도다. 문화비의 교화를 받아서 다시 나를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유타원을, 타는 이제 강에서 그 별도로 이제 흐르는 물이에요. 황하강에서 타강이 또 있는 거죠. 황하강에는 타가 또 있는데, 지자귀에 그대가 시집갈 적에 불화과로다. 여기서 과는 찾을 과입니다. 찾을 과. 나를 찾지 않았도다.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나를 데려가지 않았으나 기소야 가로다. 이 소자가 휘파람 소리예요. 그러니까 휘파람을 부는 거는 이제 한숨을 진 거예요. 나를 처음에 안 데려갔으니까 한숨을 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가는 즐거운 노래 부르는 거죠. 앞에 소는 한숨 짓는 거고, 진시왈 소송지 부인은 해급 잉첩하여 이 잉첩 진기심이요. 소송의 부인은 제후 부인이죠. 소송의 부인은 그 은혜가 잉첩들에게까지 미쳐서 잉첩들은 그 마음을 다해서 제후 부인을 섬겼고, 강타지족은 강타의 본부인이죠. 강타에서 본부인은 해 불급 잉첩, 그 은혜가 잉첩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처음에는 버려두고 간 거죠. 그런데 잉첩 불어나니 그 잉첩들이 원망하지 않아. 개 부수불자나 아버지가
비록 자유롭지 않지만 자불가의 불효니 자식이 불효하지 않을 수 없으니 효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진기도이라 각각 그 도를 다할 뿐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광유사원을 지자귀에 불아이로다 불아이나 기후야회로다 흥야라 강유전을 지자귀에 불아여로다 불아여나 기후야처로다 흥야라 강유타언을 지자귀에 불아과로다 불아과나 기소야가로다 흥야라. 이 강유사라는 시는 말이죠. 이 강이 흩어졌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붙는다. 여기서 핵심어가 이게 불아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잖아요. 불아여 불아과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자, 이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모습이잖아요, 이 시에서. 네. 강유사라는 어떤 강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왕따를 당해서 괴로워하고 또는 뭐 이런 분들 한테 굉장히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죠. 뭐 너무 그렇게 상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 또 언젠가 후회하고 저 상대방이 모질게 했던 상대방이 후회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이기돈 선생님 뭐라고 그랬나? 아니 이기돈 선생님 전부 님으로 해서 그랬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강유사라는 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모진 거를 당한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너무 크게 해석하고 막 끝장을 본다 이렇게 갈 필요 없다.
나한테 모질게 했던 그 사람도 언제든지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그런 거야. 너무 상심해 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나를 떠나고 가시는 이유 10미도 못 봐서 발명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지금 나를 데려가지 않은 건 응. 님이 아니고 응. 적부인. 음. 본처가 나를 잉첩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나를 두고 간 거잖아요. 왠지 밑보였기 미워해서. 때문에. 미워해서. 음. 이게 그 춘추 전국 시대나 이때 그걸 보면 보통 이 작은 제후국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거의 정략이잖아요, 사실은.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연합을 하는 거라. 여기 공주가 이 나라로 시집을 가면 정처는 이제 이 공주가 되는 거지만 시녀나 아니면 자기의 서출 동생들이 그렇죠. 인첩으로 꼭 따라가서 이렇게 이 본국을 떠나온 공주를 떠받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적부인이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식을 이 낳아주고. 인첩들이 낳은 자식을 이 적부인이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이쪽 나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걸로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시집 가게 됐을 때 자기의 뭐 배다른 여동생이나 뭐 자기 시중을 들던 좀 괜찮은 집안의 그 딸들이 다 이렇게 인첩 뭐죠 후보자. 인첩 후보자 인첩이에요. 네, 인첩. 그래서 이렇게 딸려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딸려가요. 거기서 나만 빼놓고 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결혼할 데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막혔네 완전 이 사람 인생이. 인생이 막힌 거 진짜. 적처가 다시 안 데려가주면 여기 남겨진 이 사람은 다른 곳에 혼처를 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미 다른 나라 왕이나 왕자하고 이게 뭐라 그러지 정략으로 결혼을 해서 따라가게 돼 있는 인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처가 나를 미워해서 나만 딱 두고 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되게 저는 암담할 거예요. 암담하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도의 난감한. 그런데 네. 이제 그 가셨던 그 적처가 마음을 돌려먹고 나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간 데려간 거잖아요. 거예요. 무슨 교화를 받아서 완전 살려준 그러니까. 살려준 인생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런 나만, 것들이 이 문왕비가 그러니까 하나의 구세주예요. 구세주.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고 불평등한 일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왕이 우리 맹자에서도 보지만 왕도 정치라는 게 구세주예요. 구세주.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고 여기서도 지금 이 강유사라는 시 나를 버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걸 강이 갈라져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돼버린 상황을 얘기한 거고 그게 다시 갈라진 물줄기가 있었다가 다시 강물로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지금. 대단한 시예요. 잉첩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게 뭔지 몰라서 찾아봤었거든요. 일종의 남자가 이뻐해서 뭐 자기 시녀들이나 중에서 첩으로 삼은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데려온 거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가 공주가 믿을 만한 네 그치 존재라는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미부인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초나라에서 시집간 공주의 잉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
백공주는 왕비가 되고 서녀로 해서 배다른 동생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인첩이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정녀가 낳은 왕자가 일찍 죽으니까 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 이제 그게 진시황의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처음으로 인첩을 다시 찾아봤더니 그냥 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녀에게서 자식이 없거나 일찍 죽거나 그러면 초나라하고 이 진나라의 끈을 계속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공주를 쭉 따라간 부인들이 다 처녀들이 다 인첩이 돼서 그 안에서 정녀도 모시고 왕을 모시면서 자식을 낳아서 초나라하고 진나라의 이 외교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역할을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네. 중요한 역할. 같이 가기로 한 그 이렇게 멤버들을 되게 쫙 고르거든요. 귀족집 딸, 자기 뭐 서출 동생 뭐 이렇게 막 거기서 하나 두고 갔다. 쟤는 안 데려갈 거야 이러면서 공주가 두고 갔다 그러면 그 여자 아니 지금 우리 시경에 네. 지금 뭐 제품 막 쭉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음란한 제후 같은 경우는 또 적부인이 이제 자식을 제대로 못 낳고 그러면 그 데리고 온 동생 또는 심지어는 그게 누구야? 자기 아들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애를 자기가 미리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며느리감을. 며느리감을. 우리나라 초나라의 평왕이 그랬죠. 중국에는 많던데. 제 나라. 제 나라에 제 나라. 제 제 나라가 나라에서도? 하여튼 굉장히 문란해요. 하여튼 이 강유사라는 시는 그렇게 우리 인간 사회, 현실 사회에서 왜 가멸차게 그 당하는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 회복되는. 그럼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서 다음에 설명한 게 이건 거잖아요. 문왕 때 강타 사이에 인첩의 수를 갖추지 않을 정처가 있었다. 원래 5이 가기로 했는데 넷만 데리고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근데 그 남겨진 인첩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적처가 나중에 뉘우쳐서 데리고 갔다. 근데 이제 여기 주자는 여기다 뭘 넣냐? 문왕비의 교화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 모서에는 그게 없어요. 모서에는 그냥 스스로 후회했다고만 돼 있고, 네. 주자주에는 문왕비의 그 65쪽 장하쪽 거기 보면 적피 문왕 부인지 화하야 내는 자회의 영지라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인데 모서에는 그게 뺐어요. 그래서 이 시는 그 모질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다시 복권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 한을 풀어주는 그 한을 풀어주는 핵심이 문왕비 왕 구세주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유사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